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과 후 지도사 심화과정을 맡은 조성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의 꿈을 가지고 또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나는 정말 방과 후 지도사가 되고 싶다. 또 꼭 되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이 과목을 선정하시고 또 시작하셨다면 여러분 정말 잘 결정하신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른 선생님이 없어서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맡아야 되는 아이들은 그야말로 아프터 스쿨이에요. 학교를 마치고 그 다음 갈 곳이 없는 또 엄마가 이렇게 미처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사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선생님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또 여러분들의 역할이 엄마보다 또 아니면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도사 또 선생님 또 지도사 또 선생님, 지도사, 멘토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융합해서 사용해도 될 만큼 여러분들의 이 아동 지도사는 너무나 귀하고 고귀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열심히 하셔서 2급을 통과하셨으니까 1급 심화과정도 잘 하셔가지고 꼭 1급 자격증을 내 손에 딴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과 후 지도사는 말 그대로 정말 학교를 마치고 그 다음 이제 집에 가지 않고 교실로 돌아와서 뭔가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과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방과 후 지도사가 도입되고 또 그 배경이 어떻게 되며 그 과정은 역사적 어떤 흐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먼저 첫 강에는 나누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제 강의는 어떻게 들으시냐면 되냐면 그냥 총체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육과정이 그 이전 1950년대 이전, 80년대 이전은 어떤 하나의 그 과목을 어떤 하나의 어떤 특성만을 부각시켰던 거라면 지금 21세기는 그야말로 융합이며 총체적이며 통합적으로 가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도 1강에서부터 30강까지 있지만 이 1강에서 30강까지를 어떻게 제가 구성을 하느냐 하면 1강은 여러분들하고 처음 저하고 만나는 인사의 자리이므로 방과 후 지도사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 또 방과 후 지도사의 어떤 자격,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룰 테고요. 그 다음에 강의 시수가 진행되면서 방과 후 지도사가 꼭 알아야 되는 교육학의 기본 이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또 무엇을 생산해내는 사람도 아닌 그야말로 인간을 계획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는 지도사들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대인관계라는 그런 어떤 발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 발달 심리학에 흘러오면서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 피아제, 에릭슨,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의 심리를 다루어 갔는지 물론 2급 과정에서도 했지만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쉽게 여러분들이 아주 이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금방 보시면서 우리 조성래 선생님은 PPT도 안 띄우고 이렇게 판서를 하시네 하고 여러분들이 어쩌면 의아한 눈으로 보실 텐데요. 저는 기본적인 신념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도 PPT를 안 쓰는 그 선생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저는 사람하고 이렇게 가르칠 때 어떤 그 에너지? 그 어떤 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 때 아이 컨택을 하고 마음이 서로 이렇게 통하면서 열려지고 이런 상태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PPT라는 어떤 산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어떤 단절된다는 느낌을 제가 좀 많이 좀 싫어하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강의도 판서로 할 텐데 판서가 내용이 여러분들 이제 PPT로 할 때보다는 내용이 조금 작아질 수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냐면 내가 노트를 한다. 노트를 적는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만약에 저 강의를 듣는다고 앉으신 여러분들은 저하고 똑같은 이런 노트를 하나 딱 준비하셔서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마음으로 노트에 연필, 볼펜을 하나 딱 준비하셔가지고 제가 해 나가는 순서대로 이렇게 적으시면 25분이면 1강이 이제 25분 이렇게 이제 오버되기도 하고 약간 이제 못 미치기도 할 텐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서 저하고 같은 마음으로 판서를 하신다면 이 강의가 다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 손에는 30강이라는 아동지도사 1급 심화과정의 30강이라는 노트 한 권이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딱 주어질 겁니다. 괜찮죠? 멋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중간중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 드릴 겁니다. 무엇보다 어떤 것을 처음 시작할 때는 나는 왜 이걸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꼭 이걸 해야 될 이유를 여러분들 안에 내재적인 동기라고 그러죠. 내재적인 동기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걸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끈기, 의지, 도전 이런 것들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새로 시작하는 어떤 무엇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꿈, 그 다음에 꼭 내가 자격증을 1급만 따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나는 아이들의 어떤 좋은 선생님이 될 테다, 좋은 안내자가 될 테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결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25 곱하기 30강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나오죠. 그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고 후회스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제가 자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잠시 시간을 드려야 되나요? 노트 한 권,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은 볼펜 해서 이제 공책에 딱 처음 적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나라의 방과후가 도입된 이유에 대해서 1강에서 한번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방과후 학교의 도입 배경입니다. 방과후 학교의 도입 배경. 여러분들은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미 2급을 하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왜 방과후 학교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었을까? 근데 여러분 자세히 알고 보면 이 방과후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선진 국가에서는 한 20년도 전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서 독일, 미국, 일본에서는 방과후 학교라는 아프트 스쿨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프트 스쿨은 그야말로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와서 그 다음에 어딘가에 또 다른 학업을 위해서. 근데 제가 여기서 생각을 할 때는 학업이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그 아이가 정규 학교 과정 외에 받을 수 있는 뭔가 또 다른 전문성을 신장하고 아니면 전인 교육으로 흐르는 특성화 교육 이런 쪽으로 흐름을 자리매김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방과후 학교의 도입이 배경된 이유는 90년대부터 사실은 밑작업이 계속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된 이유가 첫 번째가 우리나라가 도서 벽지, 여기 지금 속한 곳이 이제 서울 같으면 제일 그래도 교육적인 붐이 있고 열의가 있는 그런 강남이라는 특별한 어떤 시도를 떠나서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농어촌 산간 벽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모든 학교 아이들이 정규 과정을 마치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준이 되고 학부모의 열의가 있으면 학교 마치고 사교육을 다닐 텐데 그거 굉장히 많은 사교육비가 들잖아요. 근데 사교육비를 그렇게 많이 들고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있는 학부모가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우리나라는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걸 본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골고루 전체적으로 학업을 신장하고 또 전문성 또 아니면 전인 교육으로 흐르는 무언가가 없을까. 그래서 실천적인 교육 과제의 하나로 이 방과후를 도입을 한 겁니다. 굉장히 그 취지도 너무 좋았고 지금까지 흘러오는 과정 그리고 지금 되어가는 추세가 굉장히 멋진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의 첫 배경은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는다는 거에 나라의 첫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과정이 잘 흘러 들어간 거죠.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엄마 아빠가 다 맞벌이셔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도 반겨줄 수 없는 그런 성인들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뛰어와서 다시 다른 문을 열면 거기에 방과후 지도사라는 선생님들이 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아이들 맞이하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적성에 따라서 과목이 이렇게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국어에서 글쓰기가 부족해. 나는 미술에서 그림 그리기가 부족해. 나는 음악에서 리코더를 배우고 싶어. 각 어떤 초등학교 교과에 맞는 과목들을 전부 다 이렇게 개설을 해놓은 게 방과후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배우는데 나라에서 어떤 적절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교육비의 10분의 1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 많은 혜택을 우리나라 아이들이 받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멋진 프로젝트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 빈부격차의 해소의 방안으로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여성 인구들이, 여성 그 경제 인구들이 전부 이제 어떤 취업의 알선, 취업의 일선으로 나가면서 어떤 그게 생겼냐면 아이들을 다 돌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파트타임 같으면 내가 시간을 정해서 아이가 학교 마치는 시간에 집에 와 있겠다. 이게 조절이 가능하지만 풀타임이거나 전문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절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어머님들의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요구가 증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어머니의 아이들, 그 가정의 아이들이 방과 후 학교에 와서 엄마가 마치고 아니면 부모님이 마치고 퇴근할 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정말 안전교육이죠. 그래서 이 케어가 같이 가는, 방과 후 지도는 케어가 같이 가는 학업, 적성, 특기 적성 다 좋은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방과 후 지도사는 이 케어를 담당한다는 이 몫이 굉장히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정규 과정 속에 너무 좀 피곤하고 힘든 아이들 불러서 방과 후 지도사 선생님은 진도가 물론 있긴 하지만 진도보다 더 먼저 그 아이 마음을 읽어주고 마음을 살펴주고 케어하는 부분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런 맞벌이 부부의 어떤 사회적인 요구를 해소를 한 것 하나. 그 다음에 아까 교육 격차 해소 하나. 그 다음에 사교육비 경감 하나. 그 다음에 보육 및 타가 요구 증대에 관한 그런 어떤 요구에 맞춘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방과 후 지도사들은 이 아이들의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면 전인교육. 여러분들 노트에 다 적고 계시죠? 전인교육. 전인교육. 말에서 주는 뉘앙스 그대로 이 전인교육이라는 뭡니까? 이 전인교육은 사람이 한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 지덕체를 모두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게끔 도운다는 겁니다. 누가? 지도사가. 굉장히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 방과 후 지도사는 이 전인교육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설계하고 진행하는가가 다 여러분들 손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학교장도 아니고 담임교사도 아니고 바로 누구? 방과 후 지도사의 손에 모든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의 역량하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지금 이 심화 과정을 열심히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1급 자격증을 받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내가 방과 후 학교, 내가 매일 만나는 아이들의 필요를 알아주는 거예요. 저 친구를 위해서 내가 이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적용해보고. 물론 어떤 학교장의 승인, 학교 운영위원회의 승인, 그 다음에 제일 가까운 담임 교사들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멋진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다시 한 번만 우리 더 짚어볼게요. 방과 후 지도학교 도입 배경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겁니다. 도서, 벽지, 그 다음에 도시의 아이들 모두 다 혜택을 받는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대물림되지 않는 그런 사회. 그 다음에 보육 및 타가 요구의 증대, 맞벌이 부부의 어떤 자녀를 케어하는 입장에서 그런 요구가 증대되었고, 그 다음에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전인교육을 강화하는 게 방과 후 학교의 도입 배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방과 후 학교가 이렇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방과 후 학교가 도입된 거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역사 흐름을 우리가 잠시만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2급이 아니고 1급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누가 옆구리 쿡 찔러서 야, 방과 후 지도사가 뭐야? 물으면 방과 후 지도사는 말이지 하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 개념이 쭉쭉쭉쭉쭉 나와야 여러분들은 전문가세요. 우리가 지도사라는 또 아니면 심화 과정 이런 부분들에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나는 방과 후 지도사 전문인이에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걸 뭐라 그럽니까? 넘사벽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잠깐 쉬어가는 얘기를 한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맛동산이거든요. 맛동산이 나이로 30. 근데 롯데에는 또 어떤 게 있어요? 주시 후레쉬, 껌 알죠? 그 다음에 또 초코파이, 동양제과에 특정 어떤 상품의 회사에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이렇게 특정 분야의 어떤 과자라 하더라도 30년, 20년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전 국민이 다 선호하는, 누가 찔러도 초코파이 하면 어느 회사, 껌 어느 회사,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맛동산, 그 머리에 탁탁 이렇게 개념이 떠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도사 여러분들께서도 야, 방과후 지도사가 도대체 역사가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맨 첫 번째 우리나라가 1999년대입니다. 99년대부터 96년대까지 서서히 밑작업을 시작했어요.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나라가 고민을 했죠. 도대체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학업이 골고루 신장하고 어떤 전인 교육으로 나아가는데 정규 학교 과정 외에 뭐가 또 필요할까? 많은 심의와 논의와 토론 끝에 만든 게 이 아프터 스쿨입니다. 물론 외국 선진 학교의 어떤 모방도 했죠. 모델링을 취했죠. 그렇지만 가장 우리나라에 맞게 아프터 스쿨을 마련했는데 96년에 드디어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와, 그 96년 하면 사실은 97년, 98년이 우리나라 IMF가 맞아서 굉장히 나라가 전체적으로 흔들릴 때였거든요. 근데 그 바로 직전에 교육에 대해서 나라가 이렇게 딱 잡아서 핵심을 가지고 갔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경제는 힘들지만 예전부터 우리 선조들부터 우리나라는 그 교육의 열이라는 게 굉장히 대단한 나라거든요. 그 나라에서 정말 맞벌이 맞벌이 그 여성이 많이 되면서 학교 마치고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고민해서 보다가 그 아이들을 한 대 딱 뭉쳐놓고 모은 시스템이 방과후거든요. 그래서 96년도에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처음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물론 처음에는 서울입니다. 서울 2개 초등학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해보시오. 어떻게 아이들이 반응이 나오고 학부모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기대감이 어디까지 충족이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해서 한 게 서울의 2개 초등학교가 시범적으로 운영이 된 겁니다. 이때는 이제 특기 적성 교육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2004년도에 전국 몇 개? 430개가 운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2004년도에 430여 개의 방과후 학교가 운영이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아마 거의 폭발적인 것 같아요. 와, 이게 뭐야? 미술을 배우는데 3만 원도 안 든대. 음악을 배우는데 3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대. 피아노 여러분 바이엘 하나 이렇게 학원 가서 배우려면 일주일에 한 2번 가고 15만 원이든가. 물론 지역적으로 격차가 굉장히 있긴 하지만요. 3만 원 주고 우리 아이가 늘 가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리코더를 배우고요. 3만 원에 색종이 접기를 1급, 2급, 3급에서 점수를 다 따고요. 자격증을 받고요. 1급, 3만 원을 줬는데 우리 아이가 논술 지도를 받는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그야말로 뽕 간 거죠. 와, 이거 멋있다. 이거 나라에서 너무 잘한다. 그때 IMF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고 남자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릴 그 시점에 우리나라 교육과 그때는 이제 교육부죠. 히트를 친 거예요. 공전에 히트를 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듬해 2006년입니다. 2006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드디어 초등학교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전국 초중고 몇 개고 48개 교에서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프터 스쿨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유치원은 사실은 종일반이라는 개념, 또 어린이집도 종일반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아이들이 엄마가 올 때까지 안전하게 정말 케어가 되는 곳이에요. 제가 케어에 별표 3개 칠게요. 우리 방과후 지도사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 아프터 스쿨의 케어. 제가 밑에 친다는 게 위에 쳤네요. 실수. 자, 여러분들도 노트에 빨리빨리 이렇게 별표 3개 쳐야 됩니다. 이 케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은 괜찮았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일 인간의 어떤 심리적 발달 아니면 물리적, 생태적인 어떤 발달에 있어서도 중학교가 사실은 누가 누구 때문에 못 내려온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 중학교의 이 심리적인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갈 데가 없어서 방황을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중학교, 고등학교 아프터 스쿨을 넣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나라의 굉장히 멋진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해서 이제 정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2006년에
방과후 학교 이게 도입이 되면서 나라에서 뭘 딱 정했냐면요. 자율성이 있어야 된다. 방과후 아프터 스쿨은 자율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양성을 가져라. 다양성을 가져라. 그 다음에 개방성을 가져라. 이 세 가지를 딱 띄운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함축적인 의미는 뭘까요? 자율. 학생이 하고 싶다고 할 때 해라. 강제성을 띠면 절대 안 된다. 왜? 학습은 자기가 원할 때, 아까 제일 처음 제가 말씀드렸죠. 내재적인 동기. 내 마음에서 일어나야 학습이 효과적으로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가지고 아프터 스쿨을 신설을 해라. 그 다음에 다양성을 추구해라. 지금은 21세기죠. 정보화 사회입니다. 옛날에 획일화되던 한 품종 대량 생산에서 지금은 아주 창의적인 소품종 소량 생산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한정판에 관심 많으시죠? 한정판. 굉장히 구미가 당기지만 구미 당긴다고 우리가 다 구매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만큼 한정판. 소수 품종의 창의적인 걸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다양한 갈래의 교과목을 개설해라. 초중고에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방적이어야 한다. 누구나 오고 싶은 아이들은 다 와야 된다. 제한하지 마라. 끊지 마라. 자르지 마라. 막지 마라. 개방성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수업할 때도 하시겠지만 인지론적인 관점에서 주입식으로 딱 배운다면 만약 이게 시험이 나온다 이러면 자다개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뭐라고? 자다개. 아, 방과후 학교는 자율성과 다양성과 개방성을 강조를 하는 거구나. 이게 딱 자리매김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오는 겁니다. 자, 근데 방과후 학교에 문제점이 없을까요? 있죠. 어떤 문제점? 방과후 학교가 참 매력적이긴 한데 교사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지도사가 부족한 거예요. 지도사가. 이 지도사가 개념이 초등학교는 그래도 괜찮아. 왜? 초등학교는 예체능이죠, 주로. 예체능 어떤 방과후 특기 활동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강사가 굉장히 많아요. 많고 또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전부 다 교과 중심으로 다 이수를 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체능은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냐? 중등하고 중고등이에요. 왜? 이 중고등은 심화 과정이죠. 그래서 수학 아니면 영어 아니면 국어 이런 쪽으로 방과후 학교를 오픈하기 때문에 정말 어지간한 방과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중고등학교의 지도사의 문을 두드리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그래서 중고등학교에는 현직 교사들이 방과후 학교를 다 안고 있죠. 이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난제. 아까 아주 자율적이어야 되고 다양해야 되고 개방적이어야 했다는 그 프로그램 어떤 개설의 첫 번째 요인들 중에서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1급 심화 과정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겁니다. 왜? 누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도사들이.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멋진 일에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어떻다? 아름답다. 도전하는 사람은 멋지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1강 도전은 굉장히 멋지다라는 말로 1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강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책 그대로 두세요.